예, 앞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강원 육아 기본 수당 얘기도 좀 나왔어요. 이 수당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만 8세 미만까지 육아 기본 수당을 지급하는 시책으로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육아 기본 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2019년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강원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도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강원도의 육아 기본 수당 특징이라면 좀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습니까? 네, 그 육아 기본 수당은 강원도의 좀 대표적인 네. 육아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이 돼서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 지금 현재는 금액도 50만 원까지 확대가 됐고 최대 네. 그리고 4세 미만에서 8세 미만까지로 또 연령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육아 기본 수당의 특징은 아까 이제 그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런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강원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육아 정책을 피고 있다. 우리는 아이를 환영한다라는 좀 정책을 알리는 강원도를 알리는 그런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런 기혼 청년들이 결혼이 출산의 경험 그러니까 네.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박사님께서는 강원 육아 기본 수당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수요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에 네. 속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천에서도 비슷하게 거기는 이제 아동 수당이 끊긴 시점에서 이제 추가로 아동 수당을 주는 형태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렇게 현금성 지원 제도를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현금성 지원의 한계는 초기에 만족도가 높다가 어쨌든 이게 만족도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인근 지자체에서 또 똑같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은 또 이게 경쟁성 네.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 이게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현금을 직접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부작용과 한계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그 현금성 지원이 최대 효과를 내는 지점이나 요건이 좀 어떤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네, 실제로 이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엔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답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중앙 정부가 그런 관련 수당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늘리면서 어느 정도 지자체들이 이제 더 이상 확대 경쟁을 하지 않고 축소되는 경향을 이후에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좀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특히 자신의 재취업을 위해서 투자를 할 때 아이 학원비, 생활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도록 또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을 좀 보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박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그렇게 이제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현금성 지원보다는 이제 관련 인근의 인프라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육아 수당이란 개념보다는 아동 수당이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 아동 수당이 만들어진 이유가 단순히 가계에 대한 생활의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동을 존중하고 가치가 녹여져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는 이제 육아 수당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내 가계 임금을 보전해주는 형태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성의 그 취업 활동도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되고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볼 때 좀 이 아동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도 설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그 강원도에 있는 지자체 가운데 자체적으로 또 이런 좀 지원한 또 사례가 또 좀 있나요? 네, 일단 뭐 횡성에는 출산 축하금이나 뭐 산후관리비를 지원을 네. 하고 있고 네. 그 외 지역에서도 뭐 출산 축하금으로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화천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네, 네.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굉장히 제도를 잘 설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이제 그 방과 후에 학교를 뺑뺑이 돌지 않도록 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래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고 또 그 안에서 실제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가 설계되었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례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또 강원 육아 기본 수당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이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육아 기본 수당이 강원도에 거주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에 달했습니다. 육아 지원 정책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친다고 좀 보시나요? 사실 앞에 이제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현금성 지원은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육아 수당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에서도 조례를 마련을 하고 지속적으로 실제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좀 지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를 보면은 그래도 강원도가 육아 기본 수당을 좀 도입한 이래로 그런 출산율이 감소하는 폭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게 좀 통계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예.